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크리스천의 소박한 눈으로 보는 삶과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5일에서 8일까지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방북을 하셨죠. 그런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예정되었던 회의도 취소되었고 김정은과의 면담도 완전히 불발로 끝났습니다. 순안공항에 마중을 나온 것도 맹경일 북한 아태평화재단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환영 만찬 때에는 격이 높거나 김정은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맹경일 이 부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정부가 이희호 여사는 완전히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다. 발표는 이렇게 해놓고 뒤쪽에서는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 그리고 같은 통일부 장관이죠. 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제의를 하는. 북쪽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지를 수령하는 것도 거부했고 예정된 회의도 취소되고 김정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결국 이희호 여사는 그 노구로 갔던 길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신문 6일자에서는 사면 맨 아래에 두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남조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일행이 도착했다. 떠난 날도 사면 하단에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우려일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핵무기의 북한입니다. 그거 놓치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핵무기는 김일성의 꿈이었고요. 김정은의 유훈이었고요. 김정은이 죽을 때 중국 절대로 너무 믿지 말라. 믿을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김정은의 그 정권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밀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래서 미국과 처음에 접촉을 시도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했죠. 미국이 북한 쪽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접근해서 좀 끌어냈으면 좋은데 미국은 미국의 정치가 있으니까 딱 원칙론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바람에 북한이 미국과도 대화할 것 없고 중국도 믿을 것 없고 러시아 쪽으로 조금 여는 것 같지만 러시아도 결국은 어떤 믿을 대상은 못 된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간과하면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4년 10월에 북중 수교 65주년 기념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3월에는 류진진 주 북한 대사가 중국으로부터 부임했죠. 그런데 김정은이를 면담 못했습니다. 이건 북한과 중국이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지만 작년 12월에 러시아 전성 70주년 그 기념 행사에 김정은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참 통보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올해 1월 성김, 우리 그 대사로 나갔던 성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북미 접촉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 방문하는 것을 방문 요구가 무산돼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과도 이 러시아와도 미국과도 더 이상 우리 별로 그런 관계 의미 없다. 하려면 우리 얘기 들어라. 이런 얘기죠. 한국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되어 있습니다. 6.15 공동성명 기념행사 취소됐죠. 거기에 이번에 표준 시간까지 변경했습니다. 그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얘기하려면 우리 얘기를 들어줘. 너네 입장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화할 용이 없어. 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약자입니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센 쪽의 어떤 원칙에 먼저 맞춰주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쪽을 한 번 더 떠봤죠. 8월 4일 휴전선에 지뢰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도 우리하고 정말로 대화하려면 우리 쪽 얘기를 들으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핵무기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6.25 평양 모란봉 김일성 경기장에서 10만 관중이 모였을 때 핵무력 강화를 선포했습니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얕잡아 보고 핵 공갈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소형화하는 그래서 핵을 소형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핵이 소형화만 되면 이제는 어느 나라도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만 대화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적인 위험과 그 위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이래도 우리말 안 들을래?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학봉 이 북한 주영대사 영국 대사는 언제라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만 핵무기의 공격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그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에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얘기하려면 우리 말을 들어주는 정정당당한 입장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핵 역사는 1955년에 김일성대의 핵물리 강자가 개설되므로 김일성의 수건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5년에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변에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밀사들로 오고 가고 이러면서 핵 개발이 좀 주춤했습니다. 뭔가 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제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1992년에 우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때가 사실 기회였습니다. 그때를 좀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북한과 얘기를 했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끌어냈을 텐데 비핵화 선언한 것을 담보로 그냥 갖다 내려 누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1993년에는 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해버리죠, 북한이. 그러고는 그때로부터는 핵 개발에 그냥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2월 12일에 그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가지고 정상 궤도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13일 날 김정은이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죠. 다시 말해서 그 핵을 전 세계 어디까지라도 보낼 수 있는 기량이 있다는 것을 확보한 다음에 제1위원장에 취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그는 명실상부하게 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5월 30일에는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 그 한북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월 30일에는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병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작년 그러니까 2월 3일 두 달간의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굶어 죽어가는데 왜 미사일은, 저 비싼 미사일을 바닷속에 쳐넣느냐, 그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 기술과 핵 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3월 30일에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핵 방어력을 보유하고 핵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자위권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그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재미없는 그 내용들이 계속됐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분명히 북한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을 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을 핵폭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기, 그 우라늄에서 가장 농축된 부분을 뽑아내는 원심 분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원심 분리기 2,000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을 열어서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참여했던 지그 프리드라고 하는 미국의 핵 전문가는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을 의심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엄청난 수의 이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핵은 플루토늄 폭탄이거든요. 근데 우라늄으로 만드는 것은 만드는 시설도 작고 지하에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북한의 현재 우라늄 매장량이 2,600만 톤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에 쓸 수 있는 것이 400만 톤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90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은하 3호, 이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에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뭐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의 소형화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대에 한미 연구소가 있는데 핵 소형화는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존 실링이라는 항공우주공학자가 2, 3년 안에 북한은 소형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헨리 칸이라는 미국의 핵 안보 전문가가 2, 3년 안에 핵 보유국의 지위가 북한은 확실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믿지만 북한 주민은 불쌍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주민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것은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북한 주민이 불쌍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것과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것 등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대화했던 그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는 그 6.25를 남침으로 인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알 거 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지만 동시에 남한이나 외세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끼리 뭉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이 정권이 나쁜 정권이라고 해서 남한에 손 내밀거나 미국에 손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정권과 주민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이게 정상인데 이래야 당연한 건데 쟤들 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이런 식의 관점에서는 북한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북한과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장대장 중국 전인대 그 상무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만 해도 지금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것이 한반도 분단을 놓고 둘러싼 4개국입니다. 이 4개국은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분단된 상태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외세에 기댈 수도 없고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냥 탁 터놓고 솔직한 경제 발전의 동반자로 나가자. 북한도 결국은 자본주의화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말하면 작은 북한은 이거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어느 정도 자본주의화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남한이 손을 잡고 그 기회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지금 열리는 건 중국, 러시아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남한이 손잡고 남한의 이권도 지키고 이익을 우리 민족 안에서 지키는 남북 경협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제가 북한을 10년을 매년 들어갔습니다. 2000년 들어갈 때는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제 특혜 구역에만 있는 것이어서 그게 뭐 이 옛날 5.1장 같은 그런 그 장이 서는데 규모는 그보다 훨씬 작죠. 2005년에 들어가니까 장마당이 아닌 길에서 사람들이 낱개비 담배도 팔고 뭐 신발 한 켤레 들고 와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70년대 남대문 시장 규모의 이 시장들이 경제자유지역에는 곳곳에 열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이제는 뭐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이익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챙기고요. 이 한국은 부담만 안게 됩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남한은 남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산층이 생겨야 중산층이 생기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정권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처럼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 우리가 만든 북한은 이래야 돼. 북한은 이런 나라야. 하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어쩌면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